극우 일본인의 정신나간 발언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요. 요시다 회장은 DHC의 온라인 홈쇼핑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에서 경쟁 기업인 산토리를 언급하며 산토리 광고에 나오는 탤런트는 거의 한국계 일본인이다. 그래서 존토리라고 불리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조는 일본 내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은어로 조생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DHC의 모델 기용 등 모든 것이 순수한 일본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산토리는 한국 모델을 기용하는 친한 기업이라며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회사는 순수한 일본인들을 고용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누가 봐도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요시다 회장의 혐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제일 한국인을 사이비 일본인으로 표현하며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평화의 소녀상은 예술성이 없다. 조생진들은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해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DHCTV의 극우 인사들이 나와 당시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 한국은 무엇을 하든 금방 식는 나라,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 목적이 나쁘다, 한국이 뭘 하든 일본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한일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한국 손해가 상당히 크다, 아사히 맥주를 다 따버리는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미리 맥주를 마시고 물을 넣고 흔든 다음 거품을 만들어 맥주인 것처럼 따버리는 것 아니냐? 한국 방송에서 내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고 들었는데 왜 사람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냐? 놔둬도 괜찮다. 한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아이고 등의 한국말을 섞어가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DHC 코리아는 해명 없이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 기능을 차단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이후 DHC는 불매운동에 정주준되었습니다. 뷰티 스토어들에서는 DHC 제품을 매대에서 빼기로 했고, 해당 브랜드 모델이었던 탤런트 정유미 측은 유감을 표시하며 DHC 본사 측 발언에 중대한 심각성을 느껴 정유미의 초상권 사용 철회와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했고, 해당 기업과의 재계약 역시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조차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입헌민주당의 회사의 최고 총수가 당당히 이런 차별 발언을 한다며 불매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고, 일본 소셜미디어에선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이다, 차별기업 DHC의 상품은 사지 않습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DHC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후재팬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면 대부분의 반응에 DHC의 발언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실로 충격적인데요. 무슨 문제이므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므니까? 자신들이 하는 건 좋고 당하는 건 싫단 말이므니까? 한국이야말로 제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얽히지 않으면 될 뿐이므니다. 서로 싫다는 생각을 하니 빨리 단교하는 것이 최고이므니다. 먼저 원화 신용보증부터 없애자. 요시다 회장을 지지하는 일본인이 많다고 생각하므니다. 다른 일본 기업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으므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고 말하고 싶으므니다. 한일을 국책으로 교육하고 있는 한국에 이러니 저러니 말을 들을 이유는 없으므니다. 기업 방침일 뿐인데 한국인은 왜 물고 늘어지시므니까? 자신들이 미움받을 짓만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은 무리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화장품은 DHC만 사야겠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므니다. 요시다 회장은 옳습니다. 서로 싫어하니까 빨리 단교나 합시다. DHC 응원하므니다. 내친 김에 노제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말이므니다. 뭐 안 사면 되잖습니까? 화가 나서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이러쿵 저러쿵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처럼 입법부가 앞장서 한일 불매하고 있는 곳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노제팬이니까 사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팩트 폭격당하니까 한국인들 또 부들부들대네. 재미있으니까 계속해 주었으면 하므니다.
한국은 정부 자체가 일본과의 합의나 조약을 어기고 있음이다. 이는 일본을 모욕하는 행위임이다. DHC야 부분적으로 반한국적이지만 한국 정부는 전면적으로 반일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더 심하게 차별적인지는 따져보면 알 일입니다. 망언은 반도인이 내뱉는 말을 일컫는 일반 상식임이다. 말을 바르게 씁시다. 그리고 차별과 사실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십수년 전에 한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했음이다. 흥신소에 알아보니 사장님은 제일교포였음이다. 그 이후로 제일교포에게는 주의를 하고 있음이다. 일본인은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동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다.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제일교포인데 평소에 열등감에서 오는 피해자 감정이라고 생각하여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입국 검역에서 출신국 표시만 해도 표시하지 않는 것은 한국뿐임이다. 나라별 표시를 하면 인종차별이라고 떠들고 다니머니다. 그것이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는 것임이다. 싫으면 불매하십시오.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을 것임이다. DHC 응원함이다. 일본인만 참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산토리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몰랐던 정보를 얻었습니다. DHC의 코멘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산토리라는 화장품 회사는 일본해를 동해로 기재한 전력이 있습니다. 산토리의 광고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반대로 산토리가 일본인을 차별하여 일본인들에게 이익을 얻고 있는데 부당하게 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므니까? 다시 봤습니다. DHC 일본인으로서 해야 할 말을 확실히 해주는 DHC는 훌륭함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댓글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장년층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남성들이 많은데요. 말로는 DHC 제품을 구매해 응원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들은 입으로만 구매할 뿐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여성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일본의 시부야 109 운영회사에서는 최근 만 15세에서 24세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매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드라마 방송, 패션 부문, 카페 음식 부문, 홈카페 부문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었는데요. 특히나 화장품 스킨케어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국산 화장품의 일본 수출액은 3분기 만에 지난해 1년치 실적을 넘어서는 추세입니다. 현지 쇼핑몰과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를 중심으로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통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일본양 화장품 수출액은 3억 9,604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61.7% 증가했습니다. 기존 K뷰티 내 열풍을 주도했던 색조 화장품뿐 아니라 기초 화장품 판매도 빠르게 늘면서 코로나19 악조건 속에서도 고공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고생을 중심으로 한 구매 집단의 소비 심리가 집중되고 있어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와 미디어들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 내 한국 화장품의 입지가 변하면서 유명 유튜버가 앞다퉈 소개하고 있고 유명 오프라인 매장에 다수 입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1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일본의 유명 배우이자 모델인 혼다 쯔바샤가 소개하는 화장품의 과반이 넘는 제품들은 한국 상품들입니다. 한국인 뷰티 유튜버들도 화장품의 트렌드를 알고 싶어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뷰티 유튜버가 솔직하게 평가하고 추천하는 화장품이 한국 메이크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이라는 인식에서 일본 내 소비 심리를 자극해 직구 판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DHC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 화장품에 밀려버려 열등감이 폭발해버린 DHC 회장의 잘못된 행보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헛소리로 분탕칠 시간에 제품 개발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24시간 내 요구하자 12시간 만에 해결. 지난 2일 오전 10시 반 인천공항에 핀란드 국적 피녀 화물 전세기가 도착했다. 오중 특수 포장된 크지 않은 화물이 비행기에서 내려졌다. 미니밴 카니발로 갈아탄 이 화물은 40km 떨어진 경기도 수원 광교에 자리한 S실 서울의 과학연구소로 직행했다. 화물의 정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핀란드 국민들의 검체였다. 검사는 핵산 추출과 증폭 과정을 거쳐 RT-PCR 장비를 통해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검체를 의뢰한 핀란드 메이라이넨 병원에 검사 결과를 보낸 시각은 이날 오후 11시. 한국 도착 후 24시간 안에 결과를 보내야 하는 계약 조건을 절반 잘라 12시간여 만에 해결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진단키트 수출로 주목받은 K바이오가 다시 한 번 도약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핀란드가 진단키트 수입조차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서 아예 유증상자들의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 진단을 의뢰하기 시작했다. 외국 코로나19 검체를 한국에서 진단하는 첫 사례다. 지난 3일 오후 SCL 서울의학과학연구소가 있는 수원 광교를 찾았다. 광교 호수역 흥덕 IT밸리 타워동에 자리잡은 SCL에는 첨단 진단 장비와 시설들이 가득했다. 검체에서 핵산을 분리하는 핵산 추출실은 살균을 위한 자외선 조명과 음압 시스템으로 꾸며져 있었다. 5개 층 전체 면적 16,500제곱미터가 검사 및 연구 공간으로 돼 있어 단일 건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진단검사 시설이다. 금요일 늦은 오후였지만 음압시설 등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내에는 검사 인력들로 분주했다. 검사 키트는 한창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시젠과 호젠바이오텍 제품이었다. 김정환 인사기획 담당 이사는 국내는 물론 핀란드에서도 진단검사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검사 장비도 늘리고 직원도 새로 뽑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진단검사 정확하고 빠르다. 북유럽의 모범생 정보기술 강국으로 소문난 핀란드가 왜 자국민의 코로나19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야 했을까? 인구 550만 명의 핀란드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29일. 중국 우한에서 온 32세의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 여성은 다행히 핀란드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고 2월 5일 퇴원했다. 이후 3월 초까지 핀란드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핀란드인들이 하나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4일 현재 핀란드의 확진자 수는 1,882명, 사망자 수도 25명까지 늘어났다. 임환섭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대표 원장은 지난달 20일 저녁에 갑자기 국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며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생각했는데 핀란드 메이라이넨 병원의 하티알라 이세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람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핀란드 전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능력이 하루 2,000건에 불과한데 유증상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한국 등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키트를 읽어드릴 RT-PCR 분석 장비가 부족했다. 핀란드는 진단장비 도입도 서둘렀지만 설상가상 전세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시점이라 결국 장비 도입 차질가 무산됐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비행기로 외국에 검체를 실어보내 검사를 하는 방법만이 해결책이었다. 마지막 SOS를 한국에 요청한 셈이었다. 핀란드는 애초 진단검사 요청국가 대상을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정했지만 중국은 이미 진단검사에 오류가 많다는 평가가 내려진 상태였고 일본은 자국 수요도 못 맞추는 상황이라 한국으로 대상을 좁혔다. 한국은 코로나 피크 지나 검사 여력이 있어 핀란드의 검체가 처음 도착한 것은 국제 전화가 온 지 열흘 뒤인 3월 29일 오후 1시 화물기편으로 100개의 검체가 도착했다. SCL 서울의과학연구소는 7시간 만인 오후 8시에 이메일로 결과를 바로 보내줬다. 알고 보니 이날의 검체 100개는 한국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였다. 핀란드 메이라이넨 병원은 기존의 진단검사를 의뢰해온 에스토니아의 기업 신랩과 SCL 양쪽에 똑같이 검체를 보냈다. 결과는 한국에 완항승. 임 원장은 검사 결과를 보낸 다음날 핀란드에서 연락이 와 신랩과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검사 물량 전부를 SCL로 보내겠다고 알려왔다며 SCL과 신랩의 검사 결과를 환자 증상과 맞춰오니 SCL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전세계로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에서 보내오는 검체를 국내에서 진단까지 하기 시작하면 정작 국내 검사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임 원장은 현재 코로나19 검사 처리 능력이 1일 6,000건 정도인데 1만 건도 가능하도록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놓은 상태라며 최근 하루 검사량이 2,000에서 2,500건 사이라 여유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와 같은 국내 진단검사 기관들의 공문을 보내 해외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 응할 것을 요청했다. 자칫 무리하게 외국의 검사 의뢰를 받아들이다가 국내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내에는 현재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 외에도 하루 1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즌의료재단과 이원의료재단, 녹십자, 삼광 등이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줄고 있어 검사에 여력이 많은 편이라며 외국에서 검사 의뢰가 온다 하더라도 받아주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기로 선택한 놀라운 이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1월 한국에 들어온 게릿 라이트와 마거릿 콤트는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미국에 돌아가지 않은 것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으로 꼽는다. 게릿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마거릿은 미시간 출신으로 모두 한국에 유학 온 미국 대학생들이다. 마스크 한국서 처음 써. 지난달 30일 서울 건국대 캠퍼스에서 만난 게릿과 마거릿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환자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게릿은 한국에 와서 코로나19 문제를 겪기 전까지 마스크를 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처음 마스크를 쓸 때는 상당히 답답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말이 서툴어 일회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마거릿은 일회용 마스크 대신 면 마스크라도 꼭 착용하려고 한다며 깨끗하게 빨아서 착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외출 필수품이 마스크라고 말함이 없었다. 게릿은 한국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면 놀랍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엔 마스크를 까먹고 집에 나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계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다시 집에 들어가 마스크를 챙겼다며 거리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건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 대학 총장까지 귀국 권유. 게릿과 마거릿은 2월엔 가족은 물론 미국의 본 소속 대학 총장으로부터도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고민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게릿은 미국 대학 측에 보낸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라는 이메일을 보내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알렸다. 영문학을 전공하는 게릿은 지금껏 과제나 시험으로 수백 편의 에세이를 썼는데 어떤 에세이보다도 공들여서 이메일을 썼다고 했다. 마거릿 역시 2월부터 학교와 가족을 설득한 끝에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걱정하게 하던 처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5일 오전 기준 미국